여자가 남자한테 마음을 주는 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아는 남자는 자연스럽게 연애가 되고 모르는 남자는 여자한테 그냥 좋은 사람으로만 끝나죠. 사실 저도 이걸 몰라서 29살 때까지 연애를 제대로 못 해봤습니다. 그러다 5년 넘게 부딪히고 연구한 끝에 지금은 여자친구한테 존경받는 연애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자가 남자한테 마음을 주는 그 순간들이 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여자가 마음을 주는 첫 번째 순간은 나만 알아봐줬다고 느낄 때예요. 많은 남자들이 칭찬을 많이 하면 여자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쁘다, 착하다, 매력있다 이런 말 10번, 20번 하면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에요. 칭찬은 양이 아니고 정확도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남들이 다 하는 뻔한 칭찬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예쁜 여자는 평생 예쁘다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거기서 또 예쁘다고 하면 뭐가 특별하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칭찬을 하는 수많은 남자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죠. 진짜 임팩트 있는 칭찬은 뭐냐? 그녀가 스스로도 인정받고 싶었는데 아무도 몰라줬던 부분, 이걸 캐치하는 겁니다. 남들은 다 외모를 칭찬하는 상황에서 너는 의외로 승부욕 좀 있는 것 같다. 평소엔 되게 밝은데 혼자 있을 땐 그래도 좀 지치지 않아? 이런 말 한마디가 예쁘다는 말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면접을 보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명이 면접 보러 왔는데 99명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실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똑같이 합니다. 근데 한 명이 지금 이 회사,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기억에 남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정확히 짚어주는 사람이 기억에 남는 겁니다. 이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앵무새처럼 똑같은 칭찬을 하는데 그중 한 명은 그녀가 숨기고 있던 부분을 정확히 건드려요. 그 순간 여자가 이 사람은 다르다고 느끼는 거죠. 나를 제대로 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타이밍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만나자마자 너 이런 사람인 것 같아 이러면 너무 맥락이 없어 보여요. 진정성이 없어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흐름 속에서 맥락에 맞게 툭 던지면 자연스럽게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녀가 나 요즘 필라테스 다녀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오 좋다, 운동 좋지 이런 식으로 반응해요. 근데 할 말이 없어서 어거지로 리액션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너 원래 꾸준히 뭔가 하는 스타일이지 않아?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타입 같은데? 이렇게 여자의 평소의 행동을 콕 짚어서 말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자 반응이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알았어? 하면서 놀랄 거예요. 운동 얘기에서 갑자기 그녀의 성향을 짚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진짜 관찰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대화하다가 그녀가 습관적으로 머리카락을 만진다거나 손톱을 정리하는 게 보이잖아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디테일을 그냥 넘깁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너 긴장하면 손톱 만지는 습관이 있지 않아? 이렇게 툭 던져보는 거예요. 순간 멈칫하면서 맞아, 어떻게 알았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를 캐치한 건데 그녀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나를 유심히 보고 있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뻔한 칭찬 10번 하지 마시고 정확한 관찰 정확히 한 번 하세요. 그리고 그걸 대화 흐름 속에서 맥락에 맞게 자연스럽게 툭 던지시는 거예요. 타이밍만 맞으면 한마디로 끝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여자의 마음을 얻는 순간이죠. 두 번째는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평소에 잘해주면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맨날 밥 사주고 선물 주고 카톡 답장 빨리 하고 이러면 여자가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자 입장에서 그건 검증이 안 된 신뢰예요. 진짜 신뢰는 평상시가 아니고 급한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평소에 100번 잘해줘도 위기 상황에서 한 번 흔들리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급한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나를 지켜봅니다. 이건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화적으로 새겨진 본능입니다. 선사시대에는 여자가 남자를 잘못 고르면 자기 목숨이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무의식적으로 체크하는 거죠. 쉽게 비유해보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이때 기장이 어떻게 하면서 본인도 어쩔 줄 몰라 하면 승객 전원이 불안해지겠죠. 근데 기장이 침착하게 잠시 흔들림이 있겠습니다. 안전벨트 착용해주세요. 이 한마디를 차분하게 하면 승객들이 안심합니다. 같은 상황인데 기장의 태도에 따라 승객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자 앞에서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만약 데이트 중에 예약한 식당이 펑크가 났어요. 영화가 매진됐어요. 카드가 결제가 안 돼요. 살다 보면 이런 크고 작은 위기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이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만 하면서 당황하는 남자 대 잠깐만 내가 알아볼게 하고 바로 대안을 찾는 남자. 여자 입장에서 누가 더 끌릴까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후자겠죠. 또 하나의 상황을 봐볼게요. 술자리에서 취객이 시비를 걸어요. 이때 침착하게 상황 정리하고 그녀를 데리고 자리를 피합니다.
하면 그 모습 하나로 오히려 점수가 확 올라가요. 길 걷다가 이상한 사람이 말을 걸어요.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녀 손을 잡고 다른 쪽으로 빠지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단한 영웅놀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하려는 모습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다만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굳이 위기를 일부러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멋있어 보이려고 억지로 상황을 연출하면 티가 나거든요. 여자들은 그런 거 귀신같이 알아채요. 자연스럽게 생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대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억지로 영웅놀이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상황을 통제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당황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해결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해결하려는 태도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 모습에서 여자는 안정감을 느끼고 이 사람이면 믿고 기댈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마음을 주는 순간, 세 번째는 기대를 안 했는데 챙겨줬을 때입니다. 여기서 많은 남자들이 실수를 하는 게 있어요. 매번 챙겨줘야 좋은 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인사로 카톡 보내고 점심은 뭐 먹었는지 매일 똑같이 물어보고 집에 잘 들어갔는지 체크하고 이러면 여자가 감동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심리학적으로 봐도 완전히 역효과예요. 스키너의 상자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쥐를 상자에 넣고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실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 버튼을 누르면 100% 먹이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쥐가 배고플 때만 버튼을 눌렀어요. 당연하죠. 배고플 때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 먹을 게 나오니까. 근데 먹이가 나오는 확률을 바꿔봤습니다. 버튼을 눌러도 30% 확률로만 먹이가 나오게 설계를 바꾼 거죠. 그랬더니 쥐가 어떻게 했을까요? 쥐는 전과 다르게 미친 듯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먹이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배가 고프든 말든 미친 듯이 버튼을 계속 누른 거예요. 이게 바로 간헐적 보상의 원리입니다. 도박 중독이랑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슬롯머신이랑 똑같죠. 버튼을 누를 때마다 매번 당첨이 되면 어떨까요? 처음엔 좋죠. 근데 금방 재미 없어집니다. 당연한 거니까. 슬롯머신이 중독되는 이유는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자 마음도 똑같습니다. 매번 챙겨주면 당연해져요. 감동이 없어요. 근데 평소에 무심하던 남자가 갑자기 챙겨주면 그게 훨씬 크게 마음에 박힙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냐? 평소에는 그냥 내 페이스대로 사는 겁니다. 굳이 여자한테 매번 연락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비 오는 날 갑자기 오늘 우산 챙겨갔어? 이렇게 알맹이 있는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혹은 대화하다가 그녀가 지나가다 말한 게 있잖아요. 며칠 뒤에 저번에 그건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겉도는 대화 100마리보다 이렇게 알맹이 있는 대화를 가끔씩 던져주는 게 진짜 챙겨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만 챙김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비싼 선물 사주고 밥 사주고 이런 건 물질적인 챙김이에요. 근데 감정은 전혀 못 건드리면서 돈으로만 찍어 누르는 여자는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사람이 뭘 원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호감보다는 경계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먹히는 건 감정적인 챙김이에요. 그녀가 한 말을 기억해 주는 거, 그녀의 컨디션을 눈치채는 거, 내가 지나가던 한 말을 기억해주는 건 진짜 관심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여자들은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아요. 자기한테 크고 작은 선물을 해주는 남자는 널렸어요. 근데 나란 존재 자체에 대해서 진짜 관심 있게 지켜보는 남자는 드물어요. 단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계산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일부러 안 챙기다가 챙겨야지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행동 자체가 어색해집니다. 티가 나요. 그냥 원래 내 페이스대로 살다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때 챙기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여자가 남자한테 마음을 주는 순간 네 번째는 나한테만 다르게 대할 때입니다. 여사친이 많아 보이면 인기남으로 보여서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맞아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프리셀렉션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사회적 증거예요. 다른 여자들한테 인기 있으면 이 남자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기남으로 보이는 건 첫 단계일 뿐이에요. 거기서 멈추면 그냥 인기남일 뿐이지 내 남자는 아닌 거죠. 진짜 마음을 얻으려면 나한테만 다르게 대한다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레스토랑을 생각해 볼까요? 손님 많은 집 보면 맛있나 보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들어가 보고 싶죠. 근데 막상 들어가는데 사장님이 뭔가 나한테 더 특별히 신경 써주는 것 같다 싶으면 어떻겠습니까? 맛도 좋지, 나도 잘 챙겨주지. 그날부터 단골이 되는 거예요. 저 손님한테도 나한테도 똑같이 친절하면 그냥 서비스 좋은 집이구나로 끝납니다. 근데 나한테만 뭔가 더 챙겨주면 여기는 이제부터 내 단골집이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자 심리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여자한테는 그냥 친절한 정도인데 나한테는 뭔가 더 신경 쓴다, 이 차이를 느끼는 순간 이 남자는 진심이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역시도 너무 티내면 역효과가 납니다. 나 너한테만 이래, 이런 말은 직접적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느끼게 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차이가 보이는 거지 비교 대상 없이 나 잘해주지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다른 여자한테 무심하라는 게 무례하게 대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대하면 돼요. 그녀한테만 조금 더 신경 쓰는 거죠. 이 미묘한 온도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자가 남자한테 마음을 주는 순간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나만 알아봐 줬을 때,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았을 때, 예상 밖에 챙겨줬을 때, 나한테만 달랐을 때, 이 4가지였죠. 근데 여기까지 다 완벽해도 마지막 5번째를 모르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여기서 무너지거든요. 저도 20대 때 똑같은 구간에서 실패했습니다. 분위기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급발진해서 다 망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원리는 충분히 드렸죠. 근데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뭐라 말해야 하는지, 어떤 타이밍에 적절히 여자 마음을 확인하는지, 이런 건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각 상황별 멘트랑 타이밍 잡는 구체적인 방법은 연애추월차선 마스터 패키지에 정리해뒀으니 필요한 분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5번째 갑니다. 지금부터 훨씬 집중하셔야 돼요. 여자가 남자한테 마음을 주는 순간 5번째는 결말이 궁금할 때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좋아하면 빨리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마음이 식기 전에 말해야지, 누가 채가기 전에 말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급하게 치고 들어가요. 근데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여자가 혹시 나 좋아하나? 생각 들기 시작할 때 이때 바로 고백하면 절대 안 돼요. 반박자 느리게 가야죠. 왜냐? 여자는 결말이 궁금한 드라마에 빠지거든요. 낚시를 생각해보세요. 입질이 왔다고 해서 바로 확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거진 다 놓치게 되어 있어요. 미끼를 물 때까지 제대로 기다려야 하죠. 물고기가 깊이 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당겨야 확실하게 잡는 거예요. 여자가 이 남자 나 좋아하나?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가 입질입니다. 여기서 급발진하면 다 잡은 고기를 놓친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얻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내가 확실히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아직 말은 안 했어. 이 상태가 여자한테 가장 설레는 순간이거든요. 여기서 급하게 고백해버리면 결말이 나와버리는 거죠. 설렘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오빠는 좋은 사람인데 또 이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망하는 케이스 진짜 많이 봤습니다. 분위기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참지 못하고 고백해버리는 거죠. 오늘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남자한테 뺏길 것 같아서, 이런 불안감에 급발진합니다. 근데 그 급발진이 지금까지 쌓은 걸 다 무너뜨려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언제 치고 들어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고백 타이밍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그녀가 먼저 우리 어떤 사이야? 라고 물을 때입니다. 이 말이 나왔다는 건 그녀 머릿속에서 이미 관계의 정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확신을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변에서 남친이야?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말할 때입니다. 그녀가 이 얘기를 꺼냈다는 건 이미 주변에서 우리를 커플로 본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싫지 않다는 거죠. 이것도 그린라이트 신호입니다. 세 번째, 데이트 끝나고 집 앞에서 안 들어가고 서성일 때입니다. 보통은 잘가 인사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뭔가 아쉬운 듯이 서성이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신호예요. 뭔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중에 하나라도 보이면 그때 치고 들어가면 돼요. 그 전까지는 고백을 좀 더 참으시는 게 좋습니다. 급발진하면 그동안 쌓은 것들이 다 망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짚고 갈게요. 고백은 확인하는 거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이미 마음이 넘어온 상태에서 확인 도장을 찍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고백으로 설득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죠. 그건 고백이 아니고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로 마음을 열게 하고 그리고 확신을 원할 때 마지막에 확인하는 거죠. 이 순서를 지키면 실패할 확률이 사실상 아예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자한테 매번 사귀는 데까지 실패하는 이유, 타이밍을 몰라서예요. 잘해줘서 마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행동을 해야 마음을 얻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얻는 타이밍을 다뤘는데 사실 그 전에 더 밟아야 될 단계들이 있습니다. 호감을 만드는 단계예요. 타이밍을 안다고 해도 기본적인 호감이 없으면 소용없거든요. 이 부분은 마지막에 뜨는 추천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더 나은 남자였습니다.